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한미 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 조종 결정이 있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 공군의 F-35 대대 한반도 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숫자가 아니라 임무 등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일부가 역외로, 즉 우리 한국을 벗어나서 재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한미군이 약 28,500명 수준이거든요. 어제 그렇게 말한 배경이 제 생각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너네 방위비 예산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2.3% 정도인데 한국은 2.5까지는 올리겠다, 이런 성의를 지금 보이겠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에서 무기를 더 많이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뺄 수도 있어, 뭐 이런 협박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을 트럼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 의회에서 매년 이 법을 통해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세계 파병된 미군들의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임의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한 분담금, 올해가 1조 4,028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12차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기로 한 게 올해 대비 8.3% 증가해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기로 그렇게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좀 더 늘려서 GDP 대비 3%, 3.5% 여기까지 늘려라. 그래서 미국 무기를 좀 더 사라,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 1조 5천억 정도 주한미군에게 주둔군 비용을 대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자국 미군들에게, 우리나라에 파병된 미군들에게 얼마나 내는지는 이거는 이제 대외 빕니다. 그래서 미국 회계감사원 GAO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34억 달러 지출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조 5천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3배 더 지출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기 군인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담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방 예산을 늘려서 무기를 좀 더 사라,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못 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법도 있지만, 국방수권법 NDAA라는 법도 있지만, 일단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지리적 요충지이고, 왜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 강국의 교차점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제 인태 전략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한미군이 중국 군사력 팽창 견제하고 동아시아 세력 균형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진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른 분쟁 지역에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우리 주한미군만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위협 억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대북 억지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사시 한반도 신속 대응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군사적 개입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유지, 신뢰와 결속의 상징이죠. 한미 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안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상당 부분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맹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 무기를 우리가 매년 수조 원씩 사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미국에게 굉장히 크죠. 쉽사리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정치적 제약이 있습니다. NDAA법이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철수하거나 감축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은 민주당, 공화당 넘어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전쟁에 대한 그런 애정, 애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제 브런슨 사령관이 한 얘기,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주한미군 배치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육군 중심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확언합니다. 그래서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기자간담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걸 가지고 안보파리하는 보수 언론에 놀아나지 마시라.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